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FOMC 결과 이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진다. 2023년, 즉 내후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계속 발표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연준위원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도표를 확인해 봤더니 연준위원들이 대체적으로 2023년 안쪽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내년 말 정도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들이 일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굉장한 비둘기 중에 비둘기파였던 금리 인상은 나중으로 해야 된다. 급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좀 앞당겨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최고의 비둘기파에서 이제 매파 쪽으로 돌아선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 이제 불안감을 형성했는데,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경기 회복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 4% 예상했었는데 7%로 상향 조정했다. 그만큼 빠른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지난달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 조금 당겨지는 것도 예상이 다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다우지수가 이렇게 밀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14,000포인트 위쪽 돌파까지 나오고 그리고 유지까지도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우지수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양호했기 때문에 이제 밀릴 자리에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잘 버텼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성장주 중심,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무너지는 게 맞는데 나스닥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금리 때문이 아니라 다우보다는 지금 나스닥 쪽에, 기술주 쪽에, 성장주 쪽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통화정책은 먼 미래의 일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을지는 회의 때마다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지금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잘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비둘기파적인 의견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면은 매파적인 의견을 고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순진하게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라는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하는데 만약에 경기 회복이 빨라질 경우 2022년 말 정도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만 두자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저 먼 미래의 얘기, 블라드 총재가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먼 미래의 얘기.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황상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국채금리 인상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 차례, 두 차례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충격을 계속 흡수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영향은 조금 받는다. 그래서 주말에 잘 버텨줬지만 지난주에 주말에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 모르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하면 주초에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주초에 흔들릴 때 어떻게 된다? 21선 유지한다. 걱정할 필요 없다. 3250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3300 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3250을 유지하면 21선만 유지해줘도 되고 21선이나 아니면 3200포인트 여기 살짝 흔들기 나와서 3200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오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다. 단 3150을 이탈하고 나면 이건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좀 약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 보시고,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이 시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장 저렇게 뚝뚝 다우지수가 흘러내릴 때도 우리는 위로 오라차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0.48, 0.5도 안 밀렸습니다. 최근에 1000포인트 돌파 후에 1000포인트 유지해줄 가능성 매우 높이고 있고 1000포인트 살짝 흔들기 나와도 980 흔들기 정도까지 이렇게 밀리지 않고 있는다라고 하면 1000포인트 위쪽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밑에서 이동평균선들 쭉 올라오면서 완벽하게 정배열 만들면서 확산 구간 만들면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1000포인트 위쪽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1000포인트 위에서 한 번 더 도약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코스닥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 오늘 약했는데 7만원대 건드렸습니다. 79,900원입니다. 장중에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가 동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영상 따로 하나 올려드렸으니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를 보면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랑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2,300만 장의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대신 OLED 부분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덕산네오록스를 비롯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덕산네오록스를 비롯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그리고 이제 ICD, 힘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이렇게 대형 패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이제 LG디스플레이가 대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대형 패널 쪽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야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2대 주주가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기업이고 18,500원 요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해내면서 거래량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야스 같은 종목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하다.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AP 시스템하고 같이 볼 만한 종목 AP 시스템 33,000원 돌파했죠. 그리고 AP 시스템 돌파 후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다라던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ICD, 힘스 등등등등 이런 OLED 장비주들도 함께 볼만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동물 효능 시험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유효성이 확인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최근에 좋은 소식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저항 구간이 16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사들이 호재를 안고 있고 악성 리포트 때문에 내려왔고 수급적으로 눌러놨지만 강제로 눌러놓은 이런 수급적으로 눌러놓은 주가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게 돼 있다. 주가는 복원하게 돼 있다. 주가 복원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최근 5G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에 5G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계약 맺은 고객사가 하나밖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인도에다가 생산 시설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베트남이나 등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조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으니 5G 관련주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오히려 에이스테크라던가 보시면은 오늘도 나쁘지 않았죠. 2만원 건드리는 모습이었고 대장인 KMW 같은 경우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5G 관련주,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처럼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인데 과도하게 눌려있다?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그렇지 않은 테마주의 경우는 좀 많이 눌려있다, 밀려있다? 그건 눌린 게 아니라 재료가 소멸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된다.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냐,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이냐랑 테마성으로 올라왔다가 그 소재를 잃어버렸느냐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84만원 구간을 회복했는데 정부가 3분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다라고 발표했고 모더나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했습니다. 물론 완제품 생산은 원료를 가져다가 완제품 생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에 생산기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콜드체인 관련주 함께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신바이오라던가 삼성바이오로시랑 기존에 이렇게 좀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있고 연관이 좀 깊었던 종목이죠. 이런 뭐 일신바이오나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 그리고 콜드체인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좋았던 말씀드렸던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 이미 먼저 올랐기 때문에 못 오른 겁니다. 아니면은 대한과학 같은 경우를 함께 볼 수 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읽어드리기에는 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이 유럽소재 선사와 1059억 규모의 공급 계약,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소재의 선사와 공급 계약,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LPG 운반선 세척 수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유럽소재 선사와 공급 계약,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계약, 이렇게 여러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 뭐 양호하다라는 거. 최근에 좀 휴식 구간을 취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중요 포인트를 13만 5천 원으로 보십니다. 오늘 회복 시도가 나오는데 이 구간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14만 5천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모으고 14만 5천 원 넘어가면 다시금 좋아질 수 있다. 자, 참고하시고요. 현대미포조선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은 95,000원 회복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95,000원을 회복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중천장 찍고 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4만원을 넘어가야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보유하신 분은 4만원 부분 가면 좀 줄였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거나 하는 전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이번에 6,900원 돌파 시도하고 그 위에 7,400원에 대한 돌파 여부까지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내주고 21선 정도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6,900원 오늘 회복 시도했는데 회복은 못했습니다. 일단 6,900원을 회복해야지 다음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연이은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작년부터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도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완화하는 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존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겠다라고 해서 11만 5천 원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상향한 후에 살짝 휴식을 취했는데 꾸준히 좋은 추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뭐 비슷한 쪽으로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모습을 작년부터 해서 계속 좋으면서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TJ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노래방 쪽 기대감이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차례 급등이 나온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왔으니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TJ 미디어도. 그리고 그 외에 첨보라던가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뭐 2차전지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이 있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난주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6만원 이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저항 55,000원 그리고 6만원은 제대로 된 저항인데 6만원에서 지금 돌파 시도 나오면서 살짝 걸쳐 있습니다. 돌파를 해도 좋고 쉬어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만원 구간 고민할 만한 구간입니다. 버텨도 밑에 만약에 55,000원 구간 요렇게 내려왔다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파 시도하면서 한 번, 두 번 더 건드리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는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더 좋은 종목을
이제 골라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6만원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돌파 못하면, 내일 돌파 못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다가 추후에 재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신세계 쪽으로 인수된다. 그런데 네이버가 빠지는 거 아니냐, 철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정확한 상황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 같은 경우가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네이버가 철수해도 우리가 인수를 강행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도 이베이 코리아의 이제 협력사로서 기대감을 모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이번 주 주초까지만 잘 견뎌준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우지수도 오늘 정도에는 이제 하락을 좀 정체되는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까지 잘 확인하시고, 미증시가 만약에 다시 한번 뭐 다우지수도 턴되고 계속 뭐 무한정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오늘 장 마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